제주 바다에서 산호가 밀가루 반죽처럼 녹아내리는 예. 모습이 노무라 잎깃 해파리라고 하는 네. 독성을 가지고 있는 해파리에서 쏘잖아요 그거. 예, 쏘잖아요. 실제로 뭐 심한 경우에는 신경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어서 지구 컨디션 인천 환경정보 시간입니다. 기후정책연구원 장정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난해 제주 바다에서 산호가 녹아내렸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말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뭐 기후위기, 기후붕괴라는 표현까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몇 년 전 유엔 사무총장은 뭐 지구온난화를 지나서 열대화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근데 이런 지구 환경 변화가 바다 쪽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제주 바다가 30도를 웃돌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말씀하신 산호는 동물입니다. 바다의 꽃이라고 불리는. 근데 이 동물이 밀가루 반죽처럼 녹아내리는 모습이 보도가 됐었고 정말 처참했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주 온도가 30도요? 해양 이런 환경 변화 중에서도 해수 온도 상승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호 같은 경우는 부착해서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폐사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동이 가능한 생물들은 이제 극한 환경을 피해서 적절한 환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물종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고, 뭐 실제로 뭐 제주 바다 같은 경우 열대 지방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잡히는 게 이제 어려울 얘기가 아니고요. 뭐 인천 앞바다 같은 중부 지방에서도 아열대성 물고기가 이제 관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뉴스에서 아마 많은 청취자님들 들어오셨을 텐데, 뭐 노무라 잎깃 해파리라고 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해파리,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쏘잖아요 그거. 예, 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쏘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뭐 심한 경우에는 신경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 이용할 때 좀 주의를 당부하는 뉴스들이 이제 종종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해수의 온도의 변화는 수자원의 변화로도 이어지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양식장에서는 이제 가두어져서 양식하는 경우는 폐사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주 앞바다의 해수 온도 상승 심각하다는 상황인데요. 그럼 우리 인천 앞바다 어떻습니까? 예, 뭐 정확한 조사 자료를 좀 보면 지난 5년간 인천 앞바다의 연평균 기온이 0.77도, 거의 1도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사는 어족 자원들이 이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인천시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꽃게의 어획량이 4,000톤 정도로 전년 대비 한 40% 감소한 걸로 지금 나옵니다. 물론 1년간의 이 변화 가지고 해양의 환경 변화를 뭐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같은 기간에 저새우도 한 30% 가량 줄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따뜻한 바다에 사는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2배 정도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뭐 난류성 어종 같은 경우는 뭐 갑오징어나 삼치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좀 더 지속적인 조사 연구가 좀 필요하지만 어쨌든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어족 자원의 변화가 눈에 띄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종이 바뀌면요, 어업의 형태도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천에서는 뭐 아까 잠깐 언급했던 꽃게나 뭐 밴댕이라든가 새우를 잡는 형식의 어업이 주로 이제 발달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감성동이나 뭐 갑오징어, 삼치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잡히니까 이들을 잡기 위한 고민들을 좀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니까 난류성 어종들이 주로 야간에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잡기 위해서는 야간 조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인천 앞바다는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뭐 실제로 발생한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선 안전조업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그 항행 제한에 대한 규정이 좀 있고, 이거에 대한 공고를 하는데, 1982년 이후로 인천 앞바다의 대부분의 바다는 일몰부터 그 다음날 일출까지 이 항행과 조업 행위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밤에는. 뭐 최근에 인천시가 해수부가 주최하는 포럼에서 야간 조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언급한 대목이 좀 있더라고요.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된 언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민들은 뭐 누구보다 이거 피부에 와 닿으실 텐데, 인천 같은 경우는 강화 남쪽,
그다음에 영흥도 주변, 뭐 덕적도 같이 이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좀 거리가 좀 있는 곳들이 좀 있어요. 예. 이게 뭐 한 3천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어장인데 여기에 야간 조업은 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인천시가 하고 있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라고 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접경 지역으로 가면 이 경우도 좀 조업 시간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제 일몰 전후에 한 2시간 정도씩 이 조업을 할 수 있게 풀어달라라고 하는 게 인천시의 건의 사항인데, 물론 뭐,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제안이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 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에 피해가 발생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겠지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식 어장들의 시설비를 지원을 합니다. 예.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이 매년 줄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뭐 산소 공급기라든가 냉각기라든가 이런 양식장에 필요한 설비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 물론 양식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업 형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예. 조금 더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한 부분에 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상황 심각한데요. 대책이 있다면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구변화 그다음에 해수운동 상승에 대한 거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또 인천에서 대책을 세운다라고 하면 결국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 연구가 기본이 돼야 될 거고, 이런 예측을 위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 대책이 좀 나와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외래종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산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좀 또 평가도 필요한 건데, 결국에는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이걸 현장에 있는 어민들이 누구보다 피부에 이런 상황들을 아마 민감하게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화들을 바로바로 정부 차원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좀 구축하고, 이 신고가 되면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바다 쪽에 여러 가지 그 생태축이라든가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관찰축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주도 주변 바다부터 독도 울릉도까지 기후변화 관찰축이라고 하는 설정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니터링 축을 인천 앞바다까지 올려서 국가 차원에서의 이런 모니터링을 예.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확대하고 지역적인 이 과정을 좀 거쳐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컨디션 인천환경정보 기후정책연구원 장정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